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며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더불어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대기 건조함도 극심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도 낮은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이어지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대기의 건조함도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날은 맑지만 계속해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헌법을 이른 시일 내에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개헌하려거든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 지방 소멸. 소도시는 점점 쪼그라들고 서울 경기권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균형 발전을 원하는 구호만 거셌지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아예 못 박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참에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넣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방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어제 대구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더 이상 정치적 수식어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헌법 제1조에 지방 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일 것과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전국 1위 전남 신안군은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는데 이젠 개헌에서 답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신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이런 목소리는 지방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 들어 어선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어선안전 특별점검 및 최대 48시간 전 풍랑경보 예보를 실시하는 한편 24시간 신속대응 체계 유지와 사고 징후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연근해에서는 전복과 침몰 등의 어선 사고 5건이 잇따라 발생해 2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목표를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여는 국비 12조 원 시대 개막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성장 둔화와 민생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2004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30만 그루가 감염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산재해 있는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소나무 숲도 재선충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주시가 330억 원을 들여 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나빠져 야산 위로 군데군데 말라 죽은 검붉은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남산 국립공원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보인 칠부람 마해불상군 주변에서도 고사목이 발견됐고 남산 등산로를 따라 곳곳에 피해목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산 국립공원의 금호산 일대 항공사진 판독 결과 660헥타 면적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이 5,800그루나 확인됐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선충병의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고 경주시 전역으로 이제 피해량과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늘고 있거든요. 경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 양남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230만 불의 피해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48% 정도만 제거됐고 120만 그루의 감염목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주시는 올가을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산림청 예산 200억 등 3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 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로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동선 지역과 문화재와 국립공원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남산과 선도산 등 경주 국립공원 일대 7천여 본의 피해목을 우선 제거하고 산내면 등 재선충병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고사목 18만 그루를 벌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 고위관리회의에서 AI 통번역 기기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도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참가자들이 각국의 다양한 언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통번역 서비스 기기를 시연했습니다. 도는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통번역 기기를 주 회의장인 하이코 및 주요 공항과 역에 배치해 참가자들이 언어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에코프로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 대표이사 급여의 30%를 자사주로 지급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상장사 대표이사 4명은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최근 경영회의에서 급여 일부를 주식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CEO가 받는 실제 임금도 줄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통해 흑자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24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인데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피해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도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산에 빌라 5채를 지은 뒤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2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지어 임대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탁금 1,500만 원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80%가량은 사회 진출이 오래되지 않은 20, 30대 청년입니다. 피해 회복이 단 하나도 되지도 않았어요.
않았고 저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도 있고 자기 자본금도 있는데 대출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고. 최근 대구 남구에서 104명을 상대로 88억 원의 전세 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대 전세 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뚜렷한 한계를 보입니다. 그 자체가 100%라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야지 저희가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그걸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신청은 6곳 경산에서 했는데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구 경북에 피해 신고만 1,600건이 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사기 피해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지만 그나마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효도 오는 5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포항시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죄가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경북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들이 성과 공유회를 갖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의 해녀 문화를 재조명한 린덴 의료업체 해녀소은 등 27개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은 지난해 24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농촌 학생 비만율은 34.4%로 도시 학생들의 28.7%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고 과체중 이상이 많은 시도는 경북이 34.7%로 전남, 제주에 이어 전국 3위였습니다. 한편 국내 초중고생 중 비만군 비율은 5년 새 5.7%포인트 증가한 29.6%로 집계됐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6도로 평년보다 낮은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이어지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대기의 건조함도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공기질 깨끗하고 맑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구미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5도, 구미는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안동 3도, 봉화는 1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날은 맑지만 계속해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